우리나라가 타투이스트에 의한 문신이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종사자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시술을 받은 많은 국민들은 범죄에 가담한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한국에 방문해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김도연 아티스트의 타투를 받았습니다. 릴리 콜린스라는 배우는 본인이 직접 타투 사진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 1,400여만 명이 이미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또 일상생활이 돼버린 이 문신에 관한 규제 조항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30-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한 이 모든 것이 불법화되는 이 현실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 마음을 열고 타투 아티스트 자격증 제도 및 보건안전교육 제도 등을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양성화해야 합니다. 타투 서비스는 의료 행위라고 합니다. 1992년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시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문신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타투, 즉 문신은 사회적으로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왔습니다만 사실상 문신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신은 미용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됨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새롭게 표현하고자 문신 새기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문신이 예술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문신을 한 많은 예술인, 스포츠 스타 등 저명 은사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만나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정치인들조차 또 법조계 인사들까지 문신을 한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 1,300만 명이 타투 문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반영구 화장 방법인 눈썹 문신은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타투이스트에 의한 문신이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보편화된 일상의 문신 서비스를 한 종사자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시술을 받은 많은 국민들은 범죄에 가담한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여부 감시를 당한다는 공포로 인하여 개인처럼 눈치 보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숨겨야 합니다. 더 코미디인 것은 그분들을 범법으로 처벌하는 그분들조차도 타투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타투를 예술로 자기 표현의 창작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기자인 브래드 피트는 한국에 방문해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김도연 아티스트의 타투를 받았습니다. 또한 영국 출신 릴리 콜린스라는 배우는 본인이 직접 타투 사진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모국에서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탄함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물론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 의미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 1,400여만 명이 이미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또 일상생활이 돼버린 이 문신에 관한 규제 조항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4만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규모가 1조 3천억 원으로 그 큰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이미 발전했습니다. 한류와 함께 창의적이고 섬세한 한국인의 재능으로 K-타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30-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한 타투가 아직도 의료행위라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법화되는 이 현실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문신의 의료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조차도 문신 타투 서비스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마음을 열고 타투 아티스트 자격증 제도 및 보건안전교육 제도 등을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양성화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당사자들과 보건복지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조화로운 발전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태영 의원님은 조명희 의원님과 함께 대표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된다는 걸 주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민영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오늘 이 자리에서 1,300만의 국민이 잠재적 범법자에서 해방되고 또 그 토대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타투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투를 의료행위라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받는 과정이나 결과에 작업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서비스업처럼 협상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지불한 시술비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돈만을 노린 사람들이 저렴한 타투를 받고 전과를 얻을 것인지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협박합니다. 법제도 밖에 일을 하는 불리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에 노출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미래 졸업생들은 이 나라 혹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타투 유니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타투 유니온이 지난 1년간 해온 일들을 말씀드리면 그간 국가가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국가와 의료단체는 타투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타투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회방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1,300만 명의 국민이 타투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투 유니온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염려가 타투의 일반 직업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립과 동시에 녹색병원과 연대해서 국내 최초의 타투이스트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합원들에게 감염관리 지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위생 규정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는 행정과 사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풀 수 있는 열쇠는 저희는 입법부가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은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미래유망 신직업 17개 중 하나로 선정되어 한국 표준직업분류 42299 분류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국세청은 문신업 930925 업종코드로 타투이스트들이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며 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고 직권으로 변경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납세를 하며 저희도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정과 사법의 충돌이 생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고를 당하면 보통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의도적인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전제가 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기소가 되고 최소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만 저희 조합원 2명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정상입니까? 이 양형 기준이 상식적인 양형 기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자리에도 눈썹이나 아이라인 타투를 받으신 분은 4분 중 1분 이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92년도 판례 아래서는 그 누구도 합법적인 타투 작업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설사 의사가 작업을 한다고 해도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비의료용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한 명의 소비자는 모두가 불법 의료행위 청탁자인 것입니다. 저는 타투유니온의 이름으로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올해는 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하나의 헌법소원을 더 제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재판 중이며 이 재판이 2번째 방향입니다. 타투 유니온을 통한 언론 미디어 활동이 증거가 되어서 어떤 부지런한 분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2020년 작년 9월 한국과 동일한 판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타투를 합법화시켰습니다. 타투 유니온은 이와 동일한 과정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승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92년도 판례 외에는 타투를 의료나 불법으로 규정한 어떤 상위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타투를 일반 직업화시키는 방안을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가장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마지막 방법이 지금 입법부에 대한 로비입니다. 지난 12년간 입법부가 보여준 법제화의 의지는 저희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시끄러운 민원인을 달래는 요식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정당의 모든 책임자들이 참석해 주신 오늘 이 자리가 참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이 긴 이야기 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